긍정이 아니라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 안에서는 그럼 더 이상 카풀, 우버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걸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우버가 그렇게 좋으시면 나스닥 가서 우버 주식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플랫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의 생각법 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연하게 된 인턴 PD 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네요. 네, 교수님, 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카카오에서 라이언 택시라는 걸 출시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네. 근데 라이언 택시가 뭔가요? 뭐 택시네요. 라이언 택시. 아, 네. 택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실은 택시라고 하는 그 산업 영역에도 일종의 우리가 많이 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 존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택시 사업에다가 일종의 브랜드를 붙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카카오의 유명한 이 캐릭터는 라이언을 이용해서 라이언 택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택시 사업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타다나 타다. 네, 웨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뭐 외양상 보면 타다와 그 라이언 택시는 아마 거의 유사할 거예요. 타다가 이제 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에 이제 그 자리에 라이언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법제상 지금 현재 국토부가 최근에 7월 17일 날 내놓은 택시 사업 개편 방향에 따르면 법제상으로는 약간 다른 영역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이 여객운수법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운영하고자 하는 라이언 택시는 플랫폼 가맹 사업 택시예요. 즉 일종의 우리로 보면 그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거죠. 카카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라이언 택시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같이 쓸 법인 택시 사업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 내가 만들어 놓은 IT 시스템, 내가 만들어 놓은 고객 베이스 이런 것들을 같이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사업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카카오 T라고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에 들어가면 웨이고 블루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카카오 택시도 부를 수 있지만 그 웨이고 블루가 지금 가맹 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예고 아마 이제 그 웨이고 블루 옆에 라이언 택시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타다는 실은 우리가 되게 진통이 많았잖아요. 계속 그 택시 업계랑 그다음에 차량 공유 업계랑 진통이 있어서 올 3월에 이제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어떤 중재안이 나왔었고요. 그 결과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카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즉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이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다는 그래서 약간 그레이한 영역, 지금 법적으로 11인승 카니발은 일단 관광 목적으로 기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맥락에서 타다가 사업이 계속 되고 있죠. 정부가 이번에 택시 사업 개편을 하면서 이 타다라고 하는 형태와 같은 사업도 뭔가 법적인 테두리에 넣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플랫폼 운수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가맹 사업과는 좀 다른 형태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비슷해요. 즉 타다도 플랫폼 운수 사업권을 줄 테니 적절한 택시 라이센스, 즉 개인 택시 사업 라이센스가 한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사서 하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고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플랫폼 운수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이고, 그러한 뭐 사업계획서를 이제 정부가 검토한 후에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타다는 실은 그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타다의 기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 사업권이 확보되어지면 아마 택시기사 자격증을 이제 타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 취득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택시 업체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뭐 타다나 이런 데에서는 서비스가 되게 좋고 그래서 그렇죠. 뭐 그게 규칙 보면은 뭐 말을 걸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어폰
핸드폰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다 그것만 타다 보니 개인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선량한 접근이에요. 기본적으로 택시 업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실은 이제 택시 업계가 스스로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매기기라고 하는 걸 풀어놓으면 보면 정화가 일어나요, 강에. 근데 매기를 푼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런 플랫폼 택시들은 이 택시 시장에서 매기가 될 거예요. 기존 택시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약간의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30%는 보통 낮에는 이 플랫폼 택시들이 한 30% 비싸요. 그럼 30% 정도 더 내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편한 택시를 타겠죠.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우리 민지 씨가 얘기한 대로 기존 택시를 대한 수요가 줄 거예요. 네.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좀 친절해져야겠구나. 나도 좀 택시 청소를 잘해야겠구나. 뭐 이런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택시업계 전체의 품질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런 라이언 택시, 이런 택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긍정이 아니라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카카오가 카풀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카풀을 안 하고 그럼 이제 아예 택시로 이렇게 몸을 돌린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모든 이 택시 업계와 그 차량 공유 업계 간의 싸움 혹은 뭐 분쟁의 시작은 카카오가 시작했죠. 네. 진짜 원했던 거는 카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카풀은 우리나라에 2,300만 대의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모든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카카오가 다 담당해낼 수 있다면 그럼 되게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택시는 되게 작은 비즈니스예요. 기껏해야 24만 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또 카카오가 전체를 다 카카오 택시로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각 택시 사업 라이센스 가격을 한 8천만 원 정도로 놓고 계산해서 해보면 한 16조가 들어요. 즉 어찌됐건 간에 개인 택시 사업권을 다 사서 한다는 개념이면 돈도 되게 많이 들죠. 16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그를 통해서 카카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카카오는 접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무조건 카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카풀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택시업계에서 난리가 나죠. 네. 뭐 분신도 발생하고 모든 택시에 반대한다고 붙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카풀을 반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올해 3월 7일 날. 그래서 거기서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 해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카풀을 못하니까 택시라도 하겠다. 카풀을 해야 우버 같은 형태가 가능한 거죠. 그쵸. 카풀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이제는 우버 같은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이제 민지 씨도 아빠차를 몰고 나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버는 거기서 수수료를 한 20% 떼었어요. 자기가 투자하는 차도 없죠. 자기가 기사한테 봉급도 안 주죠. 시스템만 잘 만들어서 전체 탑승 요금의 20%를 플랫폼이 가져가요. 너무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결론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불법화가 됐어요. 자,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포기하나요?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5천억이라는 돈을 펀딩을 받았어요. 그중에 3천억은 뭐 카카오 주머니에 들어갔지만 결국 2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5천억이 들어간 사업이라니까. 근데 뭐라도 해야죠. 일단은 모빌리티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택시와 완벽한 상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앞으로 가맹 사업을 통해서 택시 사업을 할 것이고 택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기사들은 택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네. 모든 택시는 라이센스를 가진 택시, 그러니까 완벽한 적법한 상황 내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훌륭한 ICT 기술, 즉 매칭 기술과 지도 기술을 연결해서 아주 훌륭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 안에서는 그럼 더 이상 카풀, 우버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걸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실은 LA, 샌프란시스코 면적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이랑 비슷해요. 서울이 좀 크긴 한데 우리나라의 서울의 택시 대수가 한 7만 3천 대 정도 돼요.
근데 LA랑 샌프란시스코에는 LA에 2,000대, 샌프란시스코에 1,500대 정도밖에 택시가 없어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가 되게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버라는 환경이 되게 맞았죠. 공유 차량 공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택시가 24만 2천 대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만 7만 대가 넘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엄청 많네요. 굳이 공유경제가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는 시장이었어요. 택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택시를 잘 개편해낼 수 있다면 굳이 공유경제 우버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시장 환경이었다는 거죠. 안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잘 개편했어요. 잘 개편했고, 그래서 라이언 택시 나오고 타다 잘 자리 잡고 뭐 마크랑 택시 자리 잡으면 만족하는 사람, 뭐 돈을 조금 더 써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택시도 전반적인 품질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버는요, 아까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택시라는 개념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으니까, 우버라는 플랫폼 택시 혹은 플랫폼 이동 수단은, 플랫폼형 차량 공유는 실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플랫폼이에요. 즉 이게 사회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이게 어디 들어가도 적용이 되는 건데, 우버가 지난 5월에 상장을 했을 때 우버 기사들이 우버 앱을 다 껐어요. 파업을 한 거죠, 우버 기사들이. 우버는 뭐 80억 불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90조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나스닥에 상장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최저임금 정도 받는 기사다. 우버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은 우리들인데 왜 너희들은 잔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식의 의도로 앱을 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버는 지금 뭐 상장하고 나서 주가도 한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버가 지금 이 숫자에 약한 우리 이 교수님은 맨날 보고해야 되는데, 2019년 상반기 1, 2분기 합쳐서 7.8조라는 적자를 냈어요. 7.8조의 적자예요. 그 정도면 접는 게. 근데 우버가 상장을 하면서 직접 시장, 즉 주식시장 상장을 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올 때 그때 이 소싱해낸 돈이 한 9조 정도 될 거예요. 현금 흐름상에서는 아직도 한 2, 3년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너무 적자가 커요. 하염없이 돈을 써대고만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보면 우버의 한 축인 이 기사들, 공급자들도 불만이 많고, 우버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왜 굳이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그리고 이 수많은 30만에 가까운 택시 기사님들을 사지로 몰아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진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버가 그렇게 좋으시면 전 재산을 이제 달러로 바꾸셔가지고 나스닥 가서 우버 주식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 우버가 최근에 뭘 했냐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무디스랑 S&P가 어떤 크레딧 레이팅을 줬냐면,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지만 S&P는 CCC를 줬고요, 무디스는 B3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정크본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본드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니까 조심해라 라는 레이팅을 받고 우버는 1조 5천억이라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우버가 삐끗해서 파산하잖아요. 네. 모든 자산과 우버의 가치는 다 채권자한테 가요. 즉 지금 주식 사시면요, 아마 제로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우버의 주식은. 하지만 그렇게 좋으시면 사셔야죠. 스스로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나라에 차량 공유 도입하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 택시라는 영역에도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택시를 라이언 택시가 시작은 아니죠. 이미 마카롱 택시가 원래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타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종류의 플랫폼 택시의 도입
도입은 분명히 우리나라 택시 산업 생태계를 되게 좋게 만들 것이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되게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플랫폼 택시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플랫폼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